네, 장 출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번 주에 첫 번째 거래 상쾌한 출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시죠.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분만큼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장 반등 출발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53% 오른 2188.47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33포인트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낙폭의 절반가량의 되돌림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80선대면은요, 그래도 오랜만에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5일선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초반의 반등 1.25% 정도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681.03포인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5일선 약간은 상회한 수준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오르는 종목군들이 월등히 많은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너지주들의 반등 움직임 이쪽하고요. 또 AI 쪽 이런 쪽 눈에 띕니다. 보시면은 에너지주들은 지난주 간밤이었죠. 간밤에 국제유가가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곧 이제 $100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한 유가의 가파른 급등 움직임에 중앙에너비스 오늘 장 1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가 이렇게 오름세 나타내게 되면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한 연준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상황이 복잡해지게 마련인데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바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 대체적으로 플러스 움직임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그렇고요. 석유자 붙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한국석유도 그렇고 10% 안팎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이슈도 많았었죠. 테슬라 AI 데이 진행됐고요. 여기에서는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팔 거라고 하죠. 이 부분이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진행이 됐었고요.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달은 또 쉬는 날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다음 주 10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장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내내 중국 증시는 안 열립니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어제부터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은 휴장이고요. 홍콩은 딱 오늘만 휴장입니다. 중양절이라고 하던데요. 이 음력 9월 9일 이 구자 두 개 양수가 붙었다라고 해서 중양절이라고 옛날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통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하고 홍콩 증시 나란히 휴장이라는 점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 가운데서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벌써 5일 연속입니다. 지난달 25일, 28일, 29일 그리고 10월 1일 오늘 4일까지 5번째 이 미사일 발사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요. 북한의 이런 도발 뉴스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쪽에서 지금 미국의 중고 패션 플랫폼을 인수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 보겠습니다. 동시효과보다 탄력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현재 전고일 대비 1.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190선까지 단번에 회복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키고 여기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현재는 1.52% 30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2189.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위로는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동시효과 때는 코스피보다 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2% 정도까지 현재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86.3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13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 움직임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회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밀릴 때만 사겠다는 마음일까요? 오늘장 이렇게 반등 분위기가 뚜렷하니까 오히려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은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4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기관 쪽에서는 3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 400억 정도 파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7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16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40억 매수 우위, 개인이 124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현재 현물 시장의 매수 그런 상승 움직임은 개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대응하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는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양시각 나란히 매도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여서 152억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200억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이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수로는 업종도 그렇고요. 종목별로도 상승 분위기가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섬유의복 업종지수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네이버가 미국의 중고 패션 플랫폼 업체 인수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분인지 아니면 어떤 중국발 호재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FNF 증권사 레프트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3분기 중국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이 이슈에 힘을 받으면서 FNF가 필두에 나서며 섬유의복 업종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전기전자 업종도 2.4%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탄력 상당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지난주 후반에서부터 조금씩 눈에 띄더니 오늘장도 탄력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화학과 제조, 기계 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업종 상승은 아니고요. 반면에 잘 버텨주던 방어주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음식료가 0.84% 정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전기가스가 0.8% 정도 밀리고 있고요. 보험이라든지 통신 섹터도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는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네이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패션 플랫폼 인수 금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3천이라는데 현재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 승부수를 띄운 것인지 일단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0만 원을 계속해서 많이 이탈하고 있네요. 18만 6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쓰는데 톱10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네이버만 밀립니다. 나머지 다 좋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등입니다. 나란히 3% 안팎에 4% 안팎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은 고르게 1에서 3% 정도 나오는데요. 게임 섹터 오늘장 탄력 좋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4% 넘게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이 2,0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247개로 제한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오름세 나타내네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 흐름 보여주면 참 좋으련만 오늘장 2원 2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승 전환대 1,432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는 10분의 승부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종목군이 올라서요. 이럴 때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두 분의 시각을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4%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들도 그동안에 주가 낙폭이 상당했는데 오늘 괜찮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한 3.5% 상승, 원익 QNC도 4% 가까이. LX 세미콘, 유진테크, 월덱스, 소켓 부분의 ISC, 원익 IPS, 한미반도체, 후공정업체들 전부 다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한 4% 가까이 모두 다 이제 비슷하게들 오르고 있고, 저는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스닥 쪽에서 지지점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중바닥 쌍저점 나온 상황인 만큼 기술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번 반등 구간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낙폭이 과대한 반도체 주식들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7일 날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뉴스에 파는 게 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저도 이제 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뉴스 잘 챙겨보자 얘기 주시네요. 다음 신기수 전문가님. 예,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는데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닉스가 지금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이 이제 오늘은 로봇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모트렉스가 6%,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3%, 칩셋 미디어가 지금 27% 상승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도 7%권, 퓨런티어, 인포뱅크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이제 탄력들이 좀 좋은데요. 이번에 사실 테슬라 AI 데이 때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이제 로봇의 옵티머스 그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사실 그 옵티머스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환호를 할 만큼의 엄청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실망할 부분도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로봇주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시장 반등 정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이제 조금 더 소프트웨어가 좀 이번에 개선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AI 데이 이전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로봇들도 이제 다른 이제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도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오늘의 이제 주가 탄력만으로 본다면은 자율주행 쪽이 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우리라든가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쪽에 시범 운행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하고 로봇까지도 이번 하반기 때 지금 모멘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는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굉장히 강하네요. 테슬라 AI 데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탄력도 다 짚어주시는데,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2차전지 셋업체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거의 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데 역시 테슬라 관련 때문인지 오늘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거의 한 2.5%,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상승이에요. 주가 너무 많이 빠졌고, 흑자전환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영업 손실이 축소됐고, 그런 것 때문에 2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 많이 빠지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서지만은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 더 빠질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미국 시장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저가 매수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신중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는 조금 조심하자. 다음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에너지주들이 이제 오펙에서 이제 유가 감산한다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석유자 붙은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면 흥구석유, 금호석유, 극동유화도 석유과 관련돼 있고, S오일, GS 이런 쪽,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이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펙 쪽에서 감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는 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유가가 90달러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내년도에 경기 둔화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라 봐야 되겠고, 경기 침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두 분기 연속 GDP 역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라가도 90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 다시 또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좀 반등 시 매도 의견 저는 갖고 있고요. 여기부터 다시 한번 추세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에너지 쪽 관련보다도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영업
손실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붙지 않을까.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등 시 매도지 이 부분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네, 태양광 업체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OCI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지금 4% 가까이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5%, 6%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미증시 영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3%, 4%대 강세를 나타냈고, 뭐 쇼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6% 넘게 강세를 나타내서 업종별로 조금 동조화 현상 이런 게 조금 나타나는 것이다. 종목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유가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역시 재생에너지 업체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나쁠 이유는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좀 유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유가는 한 $90 중반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못할, 아니, $90 중반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 $80대 왔고요. 네, 지금 $83인데 네. WTI 기준으로 한 $90, $80 후반이나 $90 초반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대규모 감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역시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감산도 지금 많으면 100만 배럴, 그다음에 적으면 50만 배럴 예측을 하는데 50만 배럴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두시고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움직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패널 업체들은 유가 급락하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자동차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도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현대차 쪽에서 그 아이오닉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좀 줄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죠. 이제 보조금 이슈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대차 주가에 미리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 이제 현대차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민주당 의원 저기 주도로 지금 이미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11월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1월인데 한 달 남았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본격적인 대화 같은 것들이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부분 또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지금 판매를 해도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판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에 비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서 앞으로의 한 1, 2분기 정도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또 이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타이밍 봐가지고 어쩌면 이제 11월 이후를 보면서 연말 또 이제 실적 시즌 보면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 좀 많습니다. 좀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짚어주셨네요. 최현주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들하고요. 2차 전지주, 태양광 종목군들 이렇게 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아침이니까요. 큰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나올 것이고, 반등의 상단치는 한 22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단은 2150에서 2250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150 살짝 하회했지요. 2134까지 코스피 갔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2150 이상으로 이제 돌려놓으면서 금일 저번 주 연휴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시각은 유효합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다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 변동성도 조금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 순매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환매수를 한 건데 3,000 계약 정도 환매수를 했죠. 결국에 2,150 밑으로 가면 환매수 단기간에는 들어오겠다는 자기네들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주식은 저가의 사자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역시 IT 관련주, 기술주죠. 그리고 성장주 관련해서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변한 거 없습니다. 계속 관망이고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안정화 시기가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바닥 잡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빠지고 이런 장이 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PI 발표 이후까지는 조금 더 시장 안정화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시장 상승 쪽으로 또는 반등 쪽으로 배팅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현금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좀 추가적으로 신기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일단 이 영국 쪽에서 감세안을 철회를 하면서 파운드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 상황인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해서 지금 재차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지수가 올라도 이러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운드화가 그 반등이 나오고 또 유로화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이 이제 빠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이제 환율 부분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시장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것들이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내년도 초까지도 지금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살짝 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파운드화가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또 이제 유로화가 좀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제 생각에 당분간 이제 1,440원 이번에 나왔던 고점을 뚫고 올라갈 유형 같은 것들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냐. 단지 이제 지금 달러가 좀 빠져 있는데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달러가 달러 반등이 지금 이제 가능한 어떤 국면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달러 반등이 나올 때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할까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좀 이제 우려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기도 해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반등과 함께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이제 불안감들이 늘 상존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CPI 발표 때까지는 그래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관망 의견을 계속 감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눈에 띄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이 워낙에 좀 강한 거고요. 자율주행 쪽은 테슬라 AI데이 모멘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은 현대기아차 쪽입니다. 현대기아차 쪽은 약간은 좀 밋밋한 듯 보이지만은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쪽에서 중고차 시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네요. 내년 5월부터 국내에서도 이 대기업 집단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한창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글로비스가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경매업체를 인수했답니다. 나라 안팎에서 중고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가는 모습 인상적인데요. 현대 글로비스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차 하면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오토엔이죠. 오토엔 현재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자동차는 두루두루 이슈가 많습니다. 자율주행하고요. 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최현수 전문가님 좀 봐주실까요? 네, 자율주행은 지금 아까 신규 전문가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반등에서 자율주행도 그냥 같이 오르는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감축 법안 지금 상정이 되었죠. 의회에. 일단 그거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드렸고 그 시기는 결국에 중간 선거 이후인데 조금 주가는 그 전서부터 좀 미리 좀 먼저 방향을 틀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고차 관련해서는 과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지금 오토엔이 강세를 보이는데 현대차 기아가 이쪽에서 이걸 가지고 주력으로 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상승이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중고차 같이 이제 자동차니까 같이 엮어서 뭐 진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엔 제한적이다. 뭐 중고차 시장이 결국에는 뭐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제한적이다. 뭐 실적에 미치는 것도 제한적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중고차 관련 이슈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슈일 뿐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를 보실 때는 가장 중점되는 포인트는 이 미국에서의 인플레 감축법, 이에 따라서 개정안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여부다 얘기를 강조해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뭐니 해도 IT입니다. IT 훨훨 날아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두 종목이 나란히 이렇게 강한 모습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각각의 특징주는 지금 두 분의 의견 골고루 듣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리 쉬는 동안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3일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1.4나노 반도체 양산을 선언했는데 한 2027년인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때 이제 이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표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4%의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면서 55,300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갔네요. 네, SK하이닉스도 한 4%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 장비 쪽이 나란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가 7%, 원익 IPS 6%, 테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뭐 KC텍이라든지 유니셈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랜 기간 좀 웅크렀었는데 오늘 장에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기술적인 반등일지 신규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일단 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이제 오르는 부분에 이제 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손정희 씨를 이제 만날 예정이죠, 지금. 손정희 씨가 입국이 됐고요. 10월 1일 날 입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만난다는 뉴스가 아마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이제 ARM 인수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유력한 이제 방법으로 그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하는 방안도 좀 그 얘기가 되고 있죠.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좀 투자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반등이 이제 크게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RM 인수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난항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과연 그러면은, 자기네들 기업이 끼지 않은 어떤 인수를 중국 쪽에서 허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중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인수하기 위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중에서 특히 결합심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난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감은 있으면서 지금 오늘 이끌어주는 것 같고, 지금 이 이끌어주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방아쇠 역할은 하면서 바닥 잡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는 좀 해보되, 단지 이제 손정희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이제 좀 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따라서 이제 오르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ARM 모멘텀, 그 인수 모멘텀이 어떤 방향으로 풀리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섣불리 막 환호하기보다는 계속 냉정하게 뉴스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안 좋은 쪽도 한번 봐야죠.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다들 반등하고 있는데 네이버 주주분들은 정말 속이 까맣게 타실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2년여 만에 18만 원대로 추락했고 52주 신저가 또 쓰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가량 하락한 18만 5,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2C 플랫폼 포쉬마크, 이 미국의 중고 플랫폼 업체입니다. 중고 패션 플랫폼 업체인데 포쉬마크 인수하는데 인수 대금이 또 2억 3천만 원, 2억 3천억 원이죠. 2억 3천억 원. 네,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호지 전문가님.
주가가 안 좋은데 뭐 인수까지 하니 뭐 지금 또 당연히 뭐 인수하려는 업체는 뭐 주가가 좀 내려가는데 지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카카오 대비 지금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합니다. 지금 한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결국에는 외바닥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U자형이라든가 이중바닥, 뭐 삼중바닥 이렇게 좀 다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에 좀 당분간 좀 관망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사더라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바닥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게 뭐 대응에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과거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던 주식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신사업이라든가 뭐 어떻게 뭐 실적 부분에서 크게 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지금 따라주지 않는 모습, 뭐 그런 게 지금 기술주에 대한 거품 계속적으로 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당분간 주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누가 보든지 지금 다 그러한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액면 분할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식하고 과연 가격하고 밸류도 좀 비교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저가에서는 조금 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바이오젠 효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양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아니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이즈 작은 종목 가운데서는 뭐 에드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이 현대약품도 그렇고요.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낸 제약바이오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셀트리온 쪽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근간에 시장 빠질 때도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해주고 반등이 제대로 나와준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 작은 종목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모멘텀들을 좀 타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은 이제는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단지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임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원료의약품 쪽이라든가 또 이제 그 항암 쪽이라든가 또 지금 11월 달에 면역 항암 학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것들 또 이제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암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 많이 출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항암 쪽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되겠고 치매 관련해서 바이오젠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은 이제는 살짝 좀 그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도 또 다시 또 코스닥 관련한 이제 뭐 대형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들은 이제 모멘텀을 좀 타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